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라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좋고 돈을 벌 수 있다고 공부를 한 분들은 자꾸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고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좀 재건축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하면 잘못하면 우리 재산 다 날아간다, 신탁회사가 들어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신탁회사한테 우리 재산 전부 다 줘가지고 말아먹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못 알고 계시면 재건축 재개발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 안 하는 게 더 이익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자 그러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귀찮다, 귀찮으니까 그냥 나 좀 내주라, 어르신 이래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잡해,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나 까막눈이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나 좀 가만히 내비두라. 조금 더 설득을 하면 그럼 이사를 가야 되잖아, 애들 전학도 가야 되잖아, 이거 나 못해. 그리고 돈도 납부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뭘 공사를 하고 할 건데,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나 돈 없어. 아닙니다. 이거는 하면 돈 법니다. 뭐 이사 전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많이 법니다. 이러면,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기 때문에 번다고 니네들이 자꾸 나를 기특하게 붙느냐, 나 그냥 내비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이 재건축 재개발을 제대로 알고 그러신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모르고 그러신다 그러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재건축 재개발을 그냥 잘 모르면서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을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것이죠?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이 뭡니까? 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이렇게 좋게 신축 아파트나 신축 주택에 들어갔다가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하니까 이 상태로서는 어차피 못 살지 않습니까? 뭐 한 40년 되면 20년부터 배관에 물 나오고 전기 누수 생기고 뭐 화재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싫다, 이래서 못하겠다, 이래서 못하겠으니까 제발 나 내비두라 라는 데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수상해 보셨습니까? 영화? 장수상해? 꼭 보십시오. 제가 저희 사무실 변호사한테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한테 꼭 이 영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번 보면서 2번 다 울었어요. 여기 보면 제목이 온 동네가 바라는 첫사랑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장수상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 제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영화가 진짜 본격적으로 나가는 첫 번째가 시리고 그 다음에 태극기 날리면데, 이 강정호 감독님이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광고를 할 때 노인들의 첫사랑 이야기,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안 봤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다가 집에서 우연히 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 영화가 전혀 다른 거예요.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박근영 씨가 옆에 써놓은 거 보면 데이트 아니라니까 라고 말이 있어요. 데이트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노인들의 데이트를 다룬 영화가 아닙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못 드리는 그 속 터짐함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단연코 가족이 볼 수 있는 추천 1위 영화로서 이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는데 박근영 씨가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느 정도로 격렬히 반대하는지 한번 영화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장 다들 찍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리자. 이러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진짜.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여보세요.
저 믿고 공사 시작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도장이 한 사람만 빠져 있습니다. 해결할 테니까. 지금 박근영 씨죠. 괜찮아. 동의서를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뭐 짐승 한번 되지 뭐.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가서 박근영 씨 집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뭐하러 먹고 정말. 냉장고에도 없습니다. 마당이라도 파는 얘기야 뭐야. 씨. 아, 이게 뭘까요? 사장이 거기서 뭐해? 임금. 다 어르신 위에서 이러는 겁니다. 안돼! 그래! 아니 놓으세요. 그게 이런데? 그게 이런데? 아유 내가 금방 돌려드릴게. 몇 배로 드릴게. 내가 금방 돌려드릴게. 잠깐만. 사장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이대로 치면 절대로 안 돼. 아니 나와봐요. 이 낡은 집 귀신 나오겠구만 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냥 이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만. 나 죽으면 이 집이랑 나랑 싹 치워버려. 아이 정말 상황 파악 안 되세요? 어르신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고요. 사장! 여러분, 지금 젊은이가 박근영 씨 집에 들어가서 인감도장을 훔쳐서 나오는데 저 실제 상황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무 집에 들어가서 인감을 훔치다가 도장을 찍으면 그거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렇지만 박근영 씨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나 추일 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국내 영화 1위 장수상입니다. 자, 영화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그러면 저기 박근영 씨도 얘기했다시피 제발 좀 나 좀 내버려둬. 내 집고 난 다음에 이 집 다 치워버려도 좋으니까 제발 그때까지만 날 좀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귀찮다. 왜 자꾸 재건축 재개발을 해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느냐. 뭐 총회한다고 오라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오라 그러고 막 귀찮아 죽겠으니 놔둬.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는 있겠죠. 총회 그래봤자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총회 참석은 직접 오셔야 되지만 대리인이 대신 와도 되고 서면으로 하는 서면길에서만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 오시도 교통비를 드릴 수도 있고 서면길에서 내면 조금 적지만 그래도 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직접 참석하면 중요한 회의 때 10만 원도 주고 서면길에서 내면 5만 원도 줍니다. 그러니까 총회하는 게 어떤 분은 기다려지는 분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합장하고 이사, 대의원들이 대표자로서 나와가지고 수고해서 사업을 직접 챙기니까 어르신께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놔두시면 됩니다. 좋아. 그렇지만 재건축 재개발 뭐 강의 들으니까 뭐 앞에 도표 쫙 그려져 있고 뭐 생판 모르는 얘기 해서 그러는데 사업이 복잡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쏟고 가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느냐. 자, 그러면 어르신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조합장, 이사, 대의원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용역으로 들어와가지고 다 전문가들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도 많이 해본 시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가인 변호사나 법무사 등 각종 협력업체, 세무사, 감정평가사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 새끼를 다 아무도 못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럼 어르신은 누굴 믿을지 압니까? 나 하나님만 믿는다. 예. 어쨌든 사업은 인간이 하는 거니까 설득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도 가야 되고 애 손녀 지금 전학도 보내줘야 되고 나 힘들어 여기 떠나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지금 사시는 것보다 더 좋은 데 사실 수 있도록 전세금 그것도 무이자로 빌려드립니다. 입주할 때 갚기만 해야 돼요. 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근 단지도 재건축 재개발하니까 돈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조금 참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도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을 파보십시오. 1,000원짜리 한 장 나오나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지금 손주 학비 보내고 뭐 애들 뭐 사주고 돈 한 푼도 없다. 그러니까 돈 내는 건 난 못한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르신, 사업 초기에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 푼도 안 냅니다. 한 푼도. 인근단지 가서 물어보십시오. 사업 초기에 돈 냈는지. 그 다음에 신축 건축물을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돈을 납부하는데, 그 돈을 납부하는 것이 은행에서 대출도 다 해주지만 중간에 대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만 체결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프리미엄이 생겨가지고 어르신 바로 지금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을 분양계약을 함으로써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현재 어르신께서 이 집뿐만 아니고 이 단지 내 땅도 많이 계시고 상가도 계시는데 그것보다 적은 것을 분양받으면 오히려 현금으로 돈을 받습니다. 자꾸 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거를 자꾸 신청하니까 돈을 내는 것이지, 그거는 자기 욕심 때문이지 그거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꾸 인근단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돈을 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꾸 나보고 이런 고생을 감수하라 그러고 이렇게 날 쫓아다니느냐. 자,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는 많이 법니다. 정글을 대봐. 정글을 대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강의해드린 재건축 재개발과 집값 상승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에 클릭을 해가지고 보여주셔도 됩니다. 대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이거는 서울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잖아. 단독주택은 뭐 아니잖아. 이렇게 하실 거죠. 자,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만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지방도 똑같이 다 돈 벌었습니다. 자, 서울보다는 적게 벌잖아. 그러는데 서울은 기본이 예를 들면 10억이면 지방은 4, 5억이기 때문에 대비가 좀 적을 수는 있겠죠. 비율 면에서는 어디가 많이 버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만 그런다는데 강의상 수월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가격이 나오는 아파트를 제가 기준으로 삼은 것이지, 강북에 서울 강북에 가면 단독주택 강남 아파트보다 더 뛸 때도 많았습니다. 화랑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평당 가격으로 뭐 1억까지 넘게 올라간 적도 강북 재건축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지 말고, 자,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돈을 벌 수 있다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러면 내만 배불리 먹고 세입자들 다 문제 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안 좋은 사업 아니냐? 맨날 보니까 싸움박질하고 뭐 횡무소 가고 그다음에 뭐 하던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를 제가 따로 강의가 있지만 여기서 잠깐 하면, 첫째, 소유자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돈을 벌 수 있다. 둘째, 도시 내에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큰 것만 짓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하고 소형주택 건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허가를 내주면서 뭔가를 삭기 넣어가지고 하기 싫은 걸 하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 개인 사업자한테 임대주택 지십시오. 아니면 그거 가지고 소형주택 지십시오. 그러면 안 져요. 안 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어떻게 부음이 불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별로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끼어가지고 너 이만큼 임대주택 져, 소형주택 져.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짓는 거죠. 이게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택 공급이 증가가 되게 되고, 증가가 되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주택이 자꾸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죠.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안정이 되고, 이러면 화랑기가 돼가지고 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국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을 억눌리는 정부는 주택 정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라 그러지 뭐 아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주택 공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게요. 도심지 내에 나대지가 없는데, 빈 땅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 주택을 허물고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하십시오. 없습니다. 신도시 바깥에다 하죠. 바깥에다 합니다. 신도시를 바깥에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전반적으로 교통체증이 생기고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1시간 걸리는 바깥 지역에 사는 게 쉽습니까? 미리 고속철도를 닦아놓고 신도시를 짓는 것도 아니고 거의 걸리는 시간은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도심지 내는 결과적으로 수요는 그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다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홈페이지인 r119co.kr을 가면 동영상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